네, 강프로입니다. 자,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자, 주말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시프트업은 게임주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몇 가지를 딱 짚어보면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NC소프트바 빼고, 그쵸? 자, 그리고 시프트업의 창립자죠. NC소프트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프트업의 창립자가 나오면서, 그쵸? NC소프트에 근무하면서 나오면서 NC소프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시프트업은 지금 평가를 3조 8천억. 그쵸?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거냐면 NC소프트를 보면요, 정확하게 3조 9천억 비슷합니다. 그쵸? 김택진 회장이 뭔가 조금 잘못 판단을 한 거다. 귀가 막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프트업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그쵸? 강하죠 지금. 넥슨 게임즈 강하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시죠. 게임주를 보면 뭐 펄어비스나, 그쵸? 이것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딱 세 가지만 딱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은 전통적으로 뭐죠? 성장 섹터입니다. 성장 섹터. 성장 섹터는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금리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전체적으로 고금리 구간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환경인가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주식은 선반영한다. 자, 시프트업은 지금 이익 구조를 보면, 그쵸? 자, 이걸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1,100억 정도의 이익을 23년도에 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다. 24년도의 성장폭도 2배 성장, 그리고 또 20% 이상의 성장, 그리고 3,850억. 신작에 대한 영향이 26년도부터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면서 3,800억까지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맞춰서 주가는 먼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있었던 시가총액도 3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한 겁니다. 이걸 PER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주의 평균 PER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가를 기준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선반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모가를 형성하는 게 뭐죠? 누가 탁 정해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밴드를 정해주겠지만 그 밴드 내에서 청약을 했을 때 청약 경쟁률로 공모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공모가는 얼마입니까? 그쵸? 시프트업의 공모가는 6만 원입니다. 그럼 6만 원을 기점으로 뭐가 나왔어요? 반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 이하로는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6만 원을 기준해서 매수하는 건 안 된다. 6만 원에서 지금 6만 5,900원, 대략 10%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주식을 비싸게 사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싸게 샀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인증을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300%가 넘고요.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프트업 제가 10% 이상 비싸게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36%,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 정확하게 7월 26일날 공략한 내용이 있죠.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성과 같은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구간 보면 고가 공략을 했고, 그런 부분은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며칠밖에 걸리지 않죠. 매매하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선반영되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말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나온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시프트업을 보면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거리가 있죠. 자, 기사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자, 내용 보세요. 시프트업 주가 널뛰기 언제까지?
개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이틀간 약세 딛고 장초반 반등 6만 원을 딛고 반등한 거죠. 공모가 기준입니다. 자 보세요. NC소프트 시프트업 시총 3위를 두고 피말리는 접전 중 아닙니다. 시프트업은 지금 상장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바닥 구간 6만 원 뭐예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잡혀 있는데 NC소프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흔히 얘기하는 리니지 원툴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를 과거에 있었던 이런 성장률을 끌어내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신작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크래프톤과 같은 종목,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최근에 반등을 했죠. 여기다가 NC소프트를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오죠. 장기 입형을 다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유저들이 어디로 옵니까? 시프트업으로 올 수 있다. 그리고 시프트업은 지금 모바일 게임의 강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가격이 먼저 평가받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여기 3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뭐라 그랬죠? 비싸게 거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가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모든 부분을 무조건 싸게 사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요 정도의 수익 구간, 그쵸? 며칠 동안 보유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매매하는 부분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호재거리가 있다 그 부분보다 올라가는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공모가를 이탈할 거였다면 6만 원에서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도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없었을 때 주가는 충분히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을 잡으면 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여기 시프트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시프트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시프트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을 철저하게 공략을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